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가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신 분도 많고요. 어쨌든 투표하고 하루 쉬는 날인데 투자자들은 편하게 쉬기가 조금 어려운 주중반입니다. 오늘도 장이 좀 흔들거리고 있는데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닝 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또 우리 시청자들의 투자자들의 고민을 오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오장 터닝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예, 인플레 우려 또 중동의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쉴까 아니면 대세 상승장인데 조정일 때 살까? 네, 쉬자 사자. 제목이 아주 워딩이 라임이 잘 맞네요. 예, 권택중 대리는 어때요? 쉬자, 사자. 둘 중 하나면은 쉬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쉬면서 모색하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수들을 좀 봐야 됩니까? 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지수 상승, 대형주 위주,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또 많이 끌어올렸던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매물대가 좀 서가되면서 횡보하는 장세를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금리와 물가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JP모건 회장이 얘기한 게 연준은 최저 2%에서 최고 8% 금리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또 기사로 많이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만큼 지금 쉽사리 잡히지 않은 물가와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경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또한 상승 탄력을 살짝은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일단은 지금 채권 금리와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5개월 내에 최고치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는 채권 변동성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을까로 결론을 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탄력을 잃은 것은 맞으나 다만 이것이 추세적인 하락이라던가 여기서 큰 폭의 조정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박스권, 횡보,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유입이 되는 쪽들을 봤을 때에도 최근 들어서 커버드콜 전략이라던가 이런 쪽의 ETF, 이런 쪽으로 자금 유입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상방과 하방 무드를 좀 제한하면서 당분간은 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고 있고 인플레 우려, 지정학적 우려. 하창한 본부장님은 쉬자, 사자. 네, 저도 만약에 주식 비중이 70% 이상이면은 조금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거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주식 비중이 상당히 적거나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시장이 좀 파란색으로 나왔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보시는 부분을 좀 압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접근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쪽이 반도체와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사실 변압기나 전선, 송전 이런 쪽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따른 쇼티지 현상으로 좀 엮이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일단은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고가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최근에는 원자재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 선물 가격이 일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급망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수요 단위 받아주게 된다면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유가라든지 구리 둘 다 지금 공급망 이슈로 가격이 올라온 상황인데 PMI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고용 시장을 보더라도 경기에 대한 확장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 쪽과 그 친구들을 보시던지 아니면 원자재 쪽으로 보시던지 하나의 좀 산업을 특정 지어서 좀 묵직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비중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 조정만 잘 해보신다면 충분히 현재 시장도 괜찮게 좀 접근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이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으신 거예요. 두 분 다, 그죠? 다만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트레이딩이나 주식 비중 조절 혹은 또 좋은 종목들은 분할 사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주셨고요. 또 중요한 게 다음 주부터 미국 실적이에요. 미국 실적 사실 1분기에도 여러 하락 요인이 있었는데 AI 모멘텀, 반도체, 빅테크들이 실적 좋게 나오면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이번에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좀 실망감이 있다면 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견고한 주가, 반도체 주정은 언제나 기회를 계속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견조한 게 반도체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 그 다음에 소테마는 유리기판주가 지금 제일 뜨겁잖아요. 하창은 본부장님, 반도체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 지금 기회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포트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상승을 끌어오는 주력 산업군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이런 조정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요거는 결국에는 지수의 상방은 막혀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일단 요번에 실적, 잠정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고요. 이전과의 실적과 비교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똑같은 실적이 되더라도 저는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들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묵직하게 반도체 대형주를 먼저 포트에 형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CXL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지 대형주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이 세부 산업군들로 집중이 되는 그런 포트 비중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죠, 그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유리기판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 그 흐름들이 사실 미래의 가치를 조금 당겨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용화를 하는 데까지 수율 부분도 있고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제품군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일부 시간이 필요합니다. CXL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지만 사실 속도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 제 실적이 묵직하게 들어오는 것과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거기에 그 흐름에서 AI가 늘어나면서 HBM 필두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붙는 쪽은 반도체 산업군들에서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쉬어갈 때 그 자금들이 나머지 소부장단으로 좀 순환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 있고요. 너무 올라간 부분보다는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소재단이나 기판 쪽은 지금 뭐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탄력적인 종목군들만 안 보셔도 충분히 반도체 안에서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요즘 뭐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좋으냐 안 좋으냐 살 때냐 안 때냐의 논의는 너무 흥겁고요, 그죠? 한쪽에 딱 쟁여놓고 가야 될 게 반도체이고 그 안에서 전략들이 중요한 건데요. 권택중 대리께서는 반도체 속에서 뭘 좀 더 주목해 보시나요? 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HBM이 결국에는 가장 시장의 중심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거는 뭐 바뀔 수 없는 기정사실화인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한 번씩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또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뭐 액침 냉각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HBM 이후로 하나 또 봐야 될 곳은 이제 디램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쪽에서 디램의 가격을 25%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따라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의 이런 레거시 쪽 이런 디램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좀 인상이 되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쪽에 지진이 있었죠. TSMC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일부
그 공장들이 조금 중단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그 디램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제 기업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이 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대만 지역이 이런 지정학적 이런 뭐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적 이슈가 국내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상대적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국내에 디램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좀 덜 주목을 받았던 뭐 재료나 이런 기업들이 함께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발판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만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생각보다 이제 그 가격 인상을 얘기를 했을 때 어제 마이크론 미국장에서 봤을 때 시가는 좀 좋았습니다. 근데 종가 가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이런 어느 정도의 호재성의 뉴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생각보다 탄력이 지금 좀 죽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장세와 함께 좀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텔에서 이제 203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상용화 목표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뭐 LG 노텍 관련된 기업들, 뭐 SKC도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 이제 시제품 찍어내면서 매출 조금씩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땡겨와야 됩니다. 미래 그런 가이던스나 이제 컨센을 미리 좀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실적 나오는 애들이 좀 쉬는 구간에서 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머스트 해브 가져가야 될 섹터 반도체 그 안에서의 전략들을 살펴봤고요. 터닝 포인트 세 번째 내용 확인합니다. 에코프로 거래 정지가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주식 분할하면서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 4월 9일이죠. 24일까지 한 보름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되고 이제 주식 분할한 걸로 25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액면 분할 그랬는데 공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주식 분할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군요. 자, 그러면 권택중 대리께 질문을 드릴게요. 에코프로와 2차 이제 두 가지 관심이죠. 그죠? 에코프로는 주식 분할하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2차 전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 양극재 쪽을 보면은 그 데이터들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에는 일단은 3월 달에 양극재 수출 줄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월간 단위로도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좀 줄었고 뭐 3개월 만에 감소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출 사이클이나 재고 감소가 아직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기차 전방 시장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로 봤을 때 1분기 인도 대수가 YOY로는 8% 정도 빠졌고요. QQ로 봐도 빠졌습니다. 한 20% 정도 감소를 했다는 건데, 수출과 전방 수요 모두 지금 현재 데이터는 썩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봐야 될 거는 그건 하반기나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25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될 건데 23일 날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기점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거래와 함께 반등이 나왔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8월 8일 날 이제 로보택시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가형 모델인 모델 2 요거를 이제 뭐 로이터 통신이었나요? 일부 이제 외국계 통신 그 기자 쪽에서 중단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고, 다음 시선은 실적 발표에 있는데요. 에코프로의 거래 재개 이후에 향방 또한 23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어떤 힌트,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기업들 실적이 좀 나올 것인데 4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기저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메탈 가격이나 재고 조정 타격이 4분기에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미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런 뭐 재고를 쌓아놨던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수요를 고려를 해봤을 때도 4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는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결론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뭐 완전 매수하는 시점이냐? 그것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당장의 지표들은 좀 안 좋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2분기 중에는 바닥을 다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3분기 진입한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린다. 에코프로는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전 상장이잖아요. 오히려 뭐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 모멘텀으로만 보면 더 좀 영향력 있게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네 번째는 반등하는 바이오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바이오주가 한번 좀 출렁거리고 흔들거림이 있었는데요. 그런 뭐 노이즈들 혹은 이제 수급 이슈는 진정이 된 겁니까? 다시 좀 올라갈 타이밍이 됐나요? 하창만 부장님?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벤트가 오픈이 되면서 좀 급등하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차익이 많이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 바로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나오는 게 CPI랑 또 이제 목요일 넘어가면서 FOMC 회의록이 오픈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물가에 대한 또 단기적인 시선들이 또 나올 텐데요. 거기에 따른 좀 출렁거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바이오 쪽이 일부 사실 꺾이기 시작했었던 그 초입 부분이 물가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번에 지표들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학회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는 좀 압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DC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모멘텀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기업마다의 좀 이슈가 있죠. 뭐 HLB 같은 경우 5월에 이제 FDA 승인 관련된 이슈를 보셔야 되고요. 뭐 알티오젠 같은 경우는 로열티에 관련된 부분들과 또 추가적으로 발표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을 조금 스터디를 깊숙이 하신 다음에 그 부분으로 좀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탄력도가 들어올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강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전방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시기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달 중순이 좀 넘어가야 좀 명확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 또 아스코라든지 기타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내내 같은 경우는 학회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뭐 모멘텀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그 위아래의 등락폭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시기 부분을 좀 압축하셔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그럴 때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금리 인하의 그 모멘텀이 다시 불이 붙는 시점, 그 다음에 또 AACR은 끝났잖아요. 다른 학회 모멘텀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더 타이밍을 맞춰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포인트 4가지 봤고요. 마지막 터닝 포인트는 종목 이야기입니다.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권택중 대리께서는 반도체에서 골라오셨군요. 네, 반도체는 역시나 뭐 포트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중심을 잡는 건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중에서도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나 AI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종목은 이제 이수 페타시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판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한번 2차례 정도 크게 좀 나오고, 최근에는 좀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7거래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분을 좀 반납한 상태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포인트는 이더넷으로의 전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AI 네트워크 투자의 인피니밴드,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솔루션이죠. 네트워크 이런 장비를 엔비디아 쪽의 인피니밴드 솔루션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빅테크들이 이것을 이제 이더넷으로 전환을 한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오픈 AI가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이제 이더넷 관련돼서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곳, 이 관련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사가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이 이더넷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꼽혀지는 회사가 이제 해외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고부가 기판 샘플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응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실적 가시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기존의 사업부 또한 전체적으로 이제 월간 단위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더넷이라는 새로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반도체는 중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금리나 뭐 후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가 조정을 받은 지금 정도 자리에서 접근하시기에 좀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4만 원 이하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정고점 이상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시기에도 적합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 관심주로 권택중 대리 주셨고요. 하창한 본부장은 지난 3월 7일 날 관심주가 LS 일렉트릭인데 지금 뭐 전력기기 쪽이 계속 좋습니다. 잠깐 리뷰해 주시고 오늘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LS 일렉트릭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주요 지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SCI 편입에 대한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HD 현대 일렉트릭 수급발 영향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머지 뭐 변압기 종목군들인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에게도 상당히 좀 좋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적으로 변압기는 성장해야 될 룸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일부 차익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적으로는 충분히 더 상승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는 뭐죠? 오늘 관심주는 2구 산업입니다. 사실 네. 이제 구리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 흐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풍산 맞춰서 같은 경우 최근 많이 올렸죠? 네, 그렇죠? 풍산도 네. 장중에 거의 9% 올랐다가 지금 예. 일부 꼬리를 좀 담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부터 생산 차질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중국 쪽에서 재련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좀 감산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좀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풍산과 더불어서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과 연동돼서 좀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세가 같이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에 관련된 이벤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이런 것도 좋았고요. 가격은 지금 5,400원이네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목표가는 6,500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부터 6,500원에서 7,000원 라인대는 좀 빠르게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도착하시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950원으로 좀 추세 이탈하는 것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일을 앞둔 화요일 오후장 전략 미리 세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